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합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져 가지고 저희는 지금 긴 팔에다 잠바까지 이제 걸치고 다녀야 돼요. 오늘 날씨도 비도 와 가지고 꽤 쌀쌀하네요. 자, 제가 이제 이 한국 다녀오면서 제 주제를 이제 한 가지 다루려고 했었던 게 백종원 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 백종원.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다루겠다고 예고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 사실 요번에 그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 기사에 떴더라고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백종원 프랜차이즈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뭐 지금 뭐 맛이 뭐 많이 변하고 이래 가지고 뭐 저희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뭐 고소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백종원의 뭐 흔히 얘기하는 백종원의 매직, 그래 가지고 백종원의 어 프로도 제가 몇 개를 봤었는데, 보고 나면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장사의 방법이 굉장히 좀 천재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띄어가면서 뭐 장사 천재 뭐 이래 가면서 하는 프로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웃겼죠. 예. 근데 그러면서 "백종원의 매직이 통했다."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종원의 매직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잠시의 효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제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잠시밖에 먹히질 않는데, 백종원의 매직이 왜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왜 심지어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까지 이게 되질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한국에서 본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봤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축제나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 주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런 만큼 사람들이 내가 즐겁고 싶은데 나 스스로 즐거움은 찾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해 주는 가수라든가 무슨 뭐 연기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에게 열광해 가면서, 심지어는 누구죠?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앞장서서 나서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총알바지처럼 나서는 인제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실제로 음식도 그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 느끼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에게 만든 음식에 돈을 지불하고 또 돈 더 사 먹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축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즐겁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렇다고 해서 박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긴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아닐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백종원 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중의 일반적으로 평균 입맛에 맞춰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끌어당겨 찾아서 그거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사업에서, 지금 날씨도 추워 가지고 제가 인제 기침을 종종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제 긴 옷을 입었는데도 쌀쌀하니까 제 기침이 간혹 나오는데 편집 안 하고 그냥 할게요.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의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사업도 몇 개 말아먹었다 음식점 해 가지고 말아먹었다 그랬죠. 그럴 때 인제 그걸 통해서 배웠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입맛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찾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마다 인제 뭐 어떤 이 아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중간 평균에 맞춰서 입맛을 맞춰 놓고 나니까 위아래까지 쪼금은 그 이
포함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폭이 넓은 거죠. 예. 사람들이 찾는 그 일반 대중이라고 하는 그 폭이 넓어져서 '장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인제 보이는데, 물론 거기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냄새를 가지고 사람을 끄는 방법서부터 또 그 뭐 쇼를 해 가면서 끄는 방법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인제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해 놨더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단맛하고 짠맛, 신맛, 신맛, 뭐 그다음에 인제 그 뭐죠? 기름기 있는 뭐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을 배합을 시키는 방법을 잘 찾아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맛도 이 평균에 맞춰서 자기 입맛을 바꿨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망할 일은 없었겠죠. 처음에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맛있어 하는 걸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인제 자기의 입맛을 바꿨다. 스스로를, 그러니깐 어 대중의 보편화된 입맛에 맞췄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맛을 실제로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맛, 짠맛, 신맛들을 강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리를 해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일식 그 요리를 해 봐서 알아요. 이거는 제 예전에 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몬트리올에서 거의 뭐 별 4.8 인가 뭐 이렇게 되는 그 교토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몬트리올에 그 생로랑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살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인제 일식집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신데,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생활하시면서 그 사장님께서 거의 뭐 유학 생활 동안에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제 그 일식집을 하셨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맛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맛을 물론 인제 저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맛의 비법이 뭔지를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이 비법을 그 요식업을 하게 되면, 일식집을 하게 되면 그때 써먹고 그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 하에서 인제 다 배웠는데, 어쨌든 그 맛을 이렇게 보면은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고소한 맛, 기름진 맛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상쇄가 계속돼요. 그래서 단맛을 이 강하면은 신맛을 쪼끔 올려가면서 이제 접점을 찾으면 되고, 짠맛을 올려가면서 접점을 찾으면 되고, 그중에 한 맛 그 기준을 잡을 때, 뭐 요거는 뭐 제가 비법 아닌 비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을 잡을 때 뭐 제일 많이 들어갈 만한 거를 딱 잡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단맛이에요. 그래서 단맛을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짠맛하고 신맛하고 그 기름을 섞어 가면서 맛을 쪼끔씩만 조절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을 딱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제 그래서 백종원 님이 쓰는 방법이, 단맛 같은 것들 설탕 집어넣고 뭐 이것저것 거기에 뭐 불맛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거 다 빼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런 것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들어가는 게 재료의 맛인데, 재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맛도 있고, 여러분들 그 실제로 저는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실제로 닭 같은 것도 그릴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릴을 해 가지고선 구워서 먹으면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맛과 인제 어떻게 섞이게 만드느냐가 인제 관건인데, 백종원 님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거는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맛이 계속 강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이 맛에 길들여지니까 단맛이 없으면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짠맛이 없으면 맛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애가 탕후루라고 하는 거 과일을 굉장히 먹고 싶다고, 그 한번 맛을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 줬는데, 그거를 딱 먹어 보더니 애가 과일에 설탕물을 저희 바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애도 아예 안 먹거든요. 안 먹었어요. 그러더니 올해 가서도 "한번 탕후루 저거 한번 먹어 볼래?" 그랬더니 "안 먹겠다." 그러고, 마라탕이라고 있다는데 "저것도 한번 먹어 볼래?" 그랬더니 마라탕이 뭐
저희 굉장히 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운 거 안 먹기 때문에 잘 안 먹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인제 먹었는데, 저는 같은 양을 먹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먹던 양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물론 그래도 허리둘레는 굵은 건 사실인데, 배는 나와 있었던 건 사실인데, 한국에 가서는 양이 늘지는 않았는데 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 제 허리둘레가 더 굵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단맛과 짠맛과 신맛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탕후루 같은 거를 먹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단지에 대한 그 개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하고 그걸 즐기게 되는 이 이런 상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쪼끔 저희 차이를 본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늘은 것도 보였지만은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쪼끔 "살이 쪘다."라고 하는, 좀 풍채가 이 "신체가 좀 풍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가서는 쪼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몸무게가 좀 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백종원 님의 그런 어떤 요리 방식이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탕후루 같이 설탕을 발라 놓은 이 디저트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것을 맛있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달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맛있다고 느끼고, 이런 것들로 인한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종원 님의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가 성공한다라는 식으로 알려지니까 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그거는 인제 어쨌든 음식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뭐 건강이든 뭐 입맛 자체든 어쨌든 단맛도 설탕을 쓴다, 짠맛이나 신맛이나 이거는 다 화학 물질이라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정제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저는 인제 저희는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면서 인제 먹을 음식을 만들려고 인제 저희 집은 생각을 하면서 인제 가는데, 어쨌든 제가 인제 요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입맛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백종원의 매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던데, 매직, 마법이죠. 왜 무너지나로 해야 되나요? 네. 무너지나? 뭐 통하지 않나. 지금은 아직까진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니까 통하지 않나. 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종원의 매직이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가게가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백종원 님이 이것저것 가르쳐 줘 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게 예전에 골목 식당인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들이 뭐 백종원의 매직 어쩌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서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걸 통해서 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때 예상했던 거는 "10% 안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방송이기 때문에 장사가 처음에 잘 됐다 그다음에 뚝 떨어진다 그래서가 아니고, 방송의 효과가 줄었기 때문에 10% 안쪽만 계속 꾸준히 자기네 저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백종원 님의 접근 방법 때문에 10%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제가 인제 본 게 뭐냐면은, 돈가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치즈 돈가스? 돈가스 이 집은 사실상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요리 비법이 들어간 게 거의 없죠. 그래서 10%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이미 맛을 자신들의 맛을 만들어 놓은 데다가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덧칠을 해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워낙에, 원본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칠을 했기 때문에 더 쪼끔 뛰어나게 보여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서
가르쳐서 그 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몇 퍼센트가 될까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10%도 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볼 수 있죠. 프랜차이즈 제가 대충 기록만 봐도 어떤 거는 뭐 한 3분의 1 까지 떠 떨어졌더라고요. 예. 프랜차이즈 문 닫은 게. 그러니까 10%가 남은, 그 10%가 그 잘 되는 쪽에 들어간다면은 보통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뭐 60%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한 30%, 어떤 거는 뭐 거의 뭐 한 40%도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0%가 유지를 하는 정도 선이지, 진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백종원이 가르쳐 준 걸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 그런 가게로 인식, 저희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르쳐서 그래요. 가르쳐서. 가르친다. 백종원 님이 가르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얘기한다 그랬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본다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들을 탓한다 그랬죠. 백종원 님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이러면서 가르쳐요. 이게 뭐를 뜻할 것 같아요? 가르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만이 쌓여가요. 지금 학교 교육 때문에 그 학생들이 불만이 쌓여가고 사회가 불안 요소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 학교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의 기본적인 바탕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너는 못났다."예요. "못났다. 모른다." 한마디로 "무식하다. 너 무식해. 그러니까 나한테서 배워야 돼."가 첫 번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배우는 거에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배울 때 딱 한 경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내 멘토구나.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가 되니까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이게 일정 시간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 이거는 인제 내가 하는 거예요. 백종원이한테서 배워서 '내가 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하지만 인제는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이건 내 거가 돼요. 지식이라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의 종류를 쭉 넣고 사과, 배, 뭐를 이렇게 쭉 해 놓고 누가 가르쳐 줘요. 이게 사과고 이게 배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거 요리할 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맛있게 다 돼. 이렇게 하면은 해 보니까 되죠. '맛있게 되는구나. 맛있구나.' 그다음에 이 요리 방법은 누구 거냐? 내 거예요. 백종원 님한테서 배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내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부터는 내게 유지가 되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있던 내 생각이 고개를 들어요. 왜? 이게 내 거 같지만 실제로 배운 거잖아요. 배운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진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내가 자꾸 이 멍청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왜?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골목 식당 할 때 혹시 댓글 봤는지 모르지만 저 댓글 쭉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누구를 탓하냐면은 백종원 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 저 못난 놈. 저렇게 하니까 장사를 말아먹지. 무식한 놈."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백종원 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또 확인을 받고
그래서 백종원 님처럼 요리를 하면 된다를 해 가지고 배운 대로 가서 하는데 내 생각이 고개를 들어요. 진짜 내 생각. 이거는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잖아요, 내가 들은 거를. 그러니까 진짜 내 생각이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원래대로 돌아가요. 점차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백종원 님이 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뭐죠? 긴급 점검. 그래 놓고 가서 "왜 배운 대로 안 하느냐? 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질 않느냐?"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가면서 소리 지르고 윽박질러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탓했던 사람들이 백종원의 그런 어떤 접근법에 빙의가 돼서 이게 인제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러죠? 연극 같은 걸 보면은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나요? 감정이입. 네,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백종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얘네들을 탓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백종원이처럼 자기가 마치 백종원이처럼 그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백종원보다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백종원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이 사람을 추앙하는 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제 댓글을 보세요. 그 백종원 님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고 거기에 댓글하면은 백 둘로 갈라져요. 백종원 님을 뭐 욕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백종원 님을 그 막 추앙하면서 뭐 "이런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살려 놨더니 뭐 이랬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안 따르고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장사를 말아먹는 거지. 응? 그 왜 백종원 님 탓을 하느냐." 뭐 이런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백종원의 편, 백종원의 안티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백종원의 그 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추락을 천천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분위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입맛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백종원 님으로 인해서 또 백종원 님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사람들이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각을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뭐 그러면은 사실상 좀 많이 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이 한참 좀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백종원 님 자신의 그 요리예요. 지금은 프랜차이즈의 문제죠.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백종원 님이 아무리 다니면서 이 점검하고 해도 사실상 이 내려가는 거를 막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인제 보세요. 그거를 막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백종원 님이 쓰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말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것.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선전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었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을 프랜차이즈를 저희 모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실력 테스트를 해 가면서 얘네들이 충실한 개로가 돼서 잘 따라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골라가면서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음 뭐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뭐 저희 돈이 더 급하면은 어떻게든 가맹점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뭐 백종원 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장사를 뭐 많이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골라서 가맹점을 열 때 제 생각에는 가맹점을 열 때 충실하게 따를 만한 개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훈련이 잘 된 개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고르듯이 훈련이 잘 될 만한 개들을 고르는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가맹점들을 훈련이 잘 될 만한 가맹점을 골라낼 거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 중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정 님이 맨날 떠드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장사가 아니라고. 자기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백종원 님이 자립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내가 요리를 하면서 무슨 요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맛이 어떻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돈인가 그 돈가스 집 있죠. 그 사장님처럼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신념과 그걸 통해서 해 왔던 그런 요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덧칠을 하는, 그게 실질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이 독립적인 그런 어떤 홀로서기지, 프랜차이즈는 홀로서기 아니거든요. 이거는 훈련시켜서 말 그대로 돈만 벌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죠. 그 경찰들이 개를 훈련시켜서 마약 탐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개도 대우를 받고 그 훈련시킨 사람도 대우를 받잖아요. 이것처럼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훈련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누가 득일까요? 가맹점들이 두 독일 득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가맹점도 득은 득이죠. 하지만 가맹점은 가게 크기상 매출의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최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이득을 얻는 거는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님의 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저는 요번 영 TV 똥덩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